자, 인사합시다. 합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냈어요? 다행입니다. 잘 보내서. 제 살이 빠졌죠? 못 느껴요? 그죠? 진짜요. 설 연휴 때, 그러니까 어제까지 빠진 체중이 3kg예요, 3kg. 끙끙 앓았어요, 아파갖고. 그 장염 걸려갖고 계속 못 먹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도 수업을 어떻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아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배는 보고 소분해야겠고 해갖고 편의점에서 파는 죽 있잖아요. 좀 고가 아까 사갖고 데펴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이 수업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지? 먹으면 참 겁나요. 먹으면 안 먹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날 더울 때 걸렸을 때 걸리는 장염하고 다른 게 얘는 아파요. 되게 아파요. 몸살도 오고. 그래서 설 내내 그냥 끙끙 앓아 누웠죠. 누워서 이제 에휴 참 조상님도 너무 하시지 그래. 첫날부터 아프게.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오늘은 교재가 264쪽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죠. 그래서 교재는 262쪽에 가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요가 있는데 개요는 됐고, 자 264쪽에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도 일단 얘기부터 하면 얘도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건데, 그래서 재산세하고는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율은 성립을 해요. 요거는 이제 재산세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어떤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토지가 이렇게 나대지였다. 자, 나대지였고, 자, 토지 금액이 한 8억쯤 간다. 이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랬을 때, 그럼 재산세는 나대지는 무슨 과세예요?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였고, 그 밑에 요 토지 전액에 대해서 다 뭘 과세합니까? 재산세를 과세하게 돼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따가 보겠지만, 그럼 나대지는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걸 다 과세하지 않고 이게 똑같은 나대지라고 해도 법이 정한 기준금액이 있어요. 기준금액.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나대지의 경우는 기준금액이 얼마냐면 5억 원이에요. 5억. 그래서 5억 원이 기준금액이고, 이 5억이 초과되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나대지는 일단 기준금액이 5억이면, 자 현재 토지 금액이 8억 원이니까 5억 초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러면 5억 초과된 그 5억이 초과된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3억에 대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법이 정한 기준금액이 있고, 그 기준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다시 가볼게요. 이 나대지예요. 이게 얼마짜리 땅이었다? 분명히 8억. 그럼 8억이면 8억 전액에 대해서 뭘 과세하고? 재산세. 자, 8억 중에서 얼마 초과된 땅? 5억 초과됐는데 얼마가 돼요? 그럼 3억이 되죠. 3억에 대해서 뭘 과세하고? 종부세.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3억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네, 똑같은 8억에 대해서, 8억 전액에 대해서 뭘 내고? 재산세를 내고, 5억 초과된 5억이니까 5억이 초과된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뭘 내고? 종부세를 내면 이 3억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뭐 돼요? 세금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중과세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요. 뭘 빼냐면 요 재산세, 요 종부세 요만큼에서 이 중복되어 겹쳐지는 요만큼에 속하는 재산세를 빼냅니다.
빼내면 얘가 그럼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만큼이 딱 달라 없어진다. 그럼 없어지면 결국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고 재산세. 그 초과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고 종부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뭘 뺀다? 재산세를 빼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특징부터 가죠. 1번. 자, 종합부동산세 정의입니다. 자, 보죠. 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보유가세로서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고요. 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뭐일 때? 고액일 때. 그래서 고액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이 있고 그 기준 금액이 초과가 돼야만 과세가 됩니다. 자, 오시기 두 번째. 자, 특징 볼게요. 자, 요 세금 일단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한다. 두 번째, 보통세고, 보유과세고, 응익과세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특이주의하게 옆에 인세 옆에 개인, 법인 모두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세 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는 성립이 되고요. 넷째, 불가업종 이제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에서 절대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5번. 자, 요거 체크할게요. 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자,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대요. 그래서 항상 얘도 이따 보겠지만 정부가 정한 금액 갖고 세금은 부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초과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6번. 세로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얘는 절대 가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법에서 정해준 대로만 세금을 내야지 절대 중도에 가감할 수 없고. 자, 7번째, 납세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누가 걷어요? 세무서장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과세? 정부 부과과세. 결국은 원칙은 얘도 고지서에 의해서 걷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 끝에 보니까 납세자의 선택에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예외는 선택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자,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얘는 가산세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수반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물납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이 물납제도가 폐지됐다고 그 어떤 유의물에 나와 있던 데가 아니에요. 그 요게 어디 유의물에 있었냐면 그 얘기도 되나? 그 이게 좀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된다고 했다가 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인물이 저 말고 저희 학원에 그 세법하는 선생님이 그 유인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분들이 개정세법 한다고 이제 유인물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물납제도가 폐지됐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됐으니까 일단 잘 알아둬야 됩니다. 조만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살아 있다 이거죠. 그다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끝에 세부 다음에 상한선이 있다는데 얘는 무조건 다 100분의 150이에요. 얼마까지? 무조건 다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가 된다. 저거까지 보시고 해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전 이제 과세 대상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부세는 이제 토지와 주택 이 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자, 어딜 보냐면 저 교재 지금 갖고 있는 교재 그 앞페이지 다시 앞페이지 가봐요. 264쪽에 가면 상단에 그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보입니까? 네, 그거 볼게요. 일단 이 종부세는 일단은 재산세를 먼저 내요. 그래서 재산세가 먼저 과세가 되고 그중 일부 재산세 냈던 것 중에 일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재산세의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첫째는 이제 건축물도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죠? 토지. 다시 토지에는 뭔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세 번째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주택도 있었죠. 주택도 얘가 일반 주택인지 뭐 고급 주택인지
심지어는 별장인지까지도 있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선박과 항공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결론부터 뭐냐? 결론 토지와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과세가 되지, 이런 학원과 같은 건물, 이 건물은 절대 종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까 고액의 부동산이면 이 건물값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물론 건물값이 더 비싸죠. 비싼데 실제 요 세금이 도입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실상 제가 아무리 비싼 부동산이어도 뭐 옆에 있는 제 건물, 이 GT 타워 갖고 부동산 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옆에 건물 갖고? 없죠. 이게 뭐 1, 20억도 아니고 거의 뭐 몇백억 할 텐데 이거 투자해갖고 이거 투기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실제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뭐 옆에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시긴 하지만 되게 작은 빌딩이지만 얘도 마찬가지. 이 건물 또한도 최소 몇십억 갈 거예요. 그럼 얘도 이거 갖고 투기한다 그럴 리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제외. 그래서 빼고. 그래서 빼고 토지와 이 주택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다시 토지 중에서도 어떤 토지냐? 재산세를 냈던 땅 중에서 자 종합합산 토지, 쉽게 나대지형 요거하고 사업용 땅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농지나 골프장 같은 것은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왜냐면 농지 갖고 있는 분들은 알다시피 재산세 얼마? 0.07%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요게 혜택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종부세를 또 부과해 버리게 되면 혜택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또 골프장 같은 거는 재산세가 4%였어요. 제일 높았거든. 여기다가 너 더 내. 그럼 골프장 진짜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그래서 이는 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지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를 냈던 것 중에 일반 주택하고 자 고급 주택만이 해당이 되지, 마찬가지 별장은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두 개예요. 뭐하고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고 다시 토지에는 어떤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과세 대상에 속하고 분리과세권에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과세 대상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분명히 또 얘기하지만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이 있고 그 기준금액이 뭐 돼야 한다? 초과가 돼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자 일단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 그 토지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가 일단 5억 원이 초과가 돼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얼마 초과? 5억. 그럼 내가 나대지가 있었다. 그럼 그 나대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합쳤더니 뭐 4억 8천밖에 안 나온다. 그때는 종부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5억이 초과가 돼야 되고, 자 별도 합산은 얘는 좀 더 큽니다. 얘는 그 토지 금액의 합계가 80억 원이 초과가 되면 종부세를 내요. 얼마 초과요? 80억 원이 초과되면 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주택은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주택의 그 공시가격엔 합계가 얼마 초과? 6억. 그래서 6억 원이 초과가 돼야만 과세가 돼요. 다만 조심할 게 똑같은 주택인데 이 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였다면 이때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그 금액이 6억 원 초과인데 주택이 한 채였으면 그 공시금액 합계가 6억이 아니고 이때는 9억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돼야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이 하나였으면 얼마지만 9억이고 주택이 두 채 이상 6억 원 초과가 돼야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이 반드시 초과가 돼야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이 기준 금액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첫째, 종합합산 토지 얼마 초과? 5억. 별도 합산 80억. 주택 6억.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돼야 한다. 되면 다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표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면 우측에 보면 종합부산 대상 토지 자 별도합산 얼마 초과 80억 그 다음에 종합부산 5억 초과 그 다음에 주택은 얼마 초과 끝에 이제 6억 원이 초과돼야 과세한다. 그래서 다시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교재 266쪽 갑니다. 자 대상 1번 뭐가 나옵니까? 주택 나오죠? 보죠.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의 전분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허나 주택 중에서 별장은 고율세를 적용하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포함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토지 갑니다. 자 토지는 자 해서 뭐 됐고 자 밑에 2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먼 토지, 종합 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뭔 제외한다? 분리과세 및 비과세, 면제, 감면 대상 토지 제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돼. 뭐뭐 종합 합산과 별도 합산 토지만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예제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아닌 걸 골라봐라. 아닌 걸. 그러면 이제 첫째 봐요. 1번. 기억번. 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차고인데 얼마짜리 땅? 100억 초과. 그럼 차고가 무슨 대상 토지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예요. 뭔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그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아까 얼마가 초과돼야 한다? 80억이 초과된다. 그럼 기억번은 지금 현재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얼마가 초과돼요? 80억 원이 초과가 된 상태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겠죠. 되고 두 번째 자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자 지분이 50대 50이에요. 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인 경우 자 주택인데 자 지금같이 이제 주택이 하나인데 하나면 이제 지분 금액이 9억 초과인데 문제는 부부가 공동 소유될 때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그 얼마가 돼요, 그럼? 지금 얼마씩이야? 10억이니까 5억이 돼요. 그죠? 5억이 되면은 9억이 넘지 않죠. 그죠? 근데 실상 지금은 1주택이어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건 기준 금액이 9억이 아니고 6억으로 봐야 돼요. 1주택이어도.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1주택은 남편이건 부인이건 이따 얘기합니다. 단독 소유했을 때만 해당하는 얘기고 1주택이어도 부부가 공동 소유했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그 집에 두 채 이상이면 전부 다 일반적 경우로 봐서 6억 초과로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6억 초과가 되지 않죠. 왜? 50대 50이니까 전혀 과세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세 번째, 공장 건축물 아까 건축물에 해당이 없다고 했고 네 번째, 골프장도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왜? 분리과세 토지니까. 그럼 결국 해당이 없는 게 니은, 디귿, 니을번 그 세 가지가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종부세 대상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거하고 이따 보겠지만 부가징수 방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금방 할 겁니다. 자 이제 267조로 가죠. 이제 주택분 종부세로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주택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넘어가기 전에 주택은 일단 기준 금액이 얼마가 초과돼야 한다? 6억. 그게 1주택이면 얼마 초과다? 9억 초과인데 그럼 계산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데 그 병에 걸린 게 저희 집 식구가 4식구인데 한 명 빼고 다 걸렸어요. 제일 먼저 1번 타자가 우리 딸내미가 먼저 걸려갖고 걸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걸린 게 아들내미. 그 다음 걸린 게 저 큰아들 역시 엄마들은 용감해. 엄마는 멀쩡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잤는데. 그 지금 얘네들도 지금 죽으려고요 거의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비몽사몽. 딸내미는 뭐 졸업이나 방학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얘네들 졸업식 하는데 갈라나 모르겠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주택 두 개인데 이제 첫째 일반적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1주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한 주택 하나예요. 그럼 얘부터 가죠. 그럼 일반적 경우라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얘는 첫째는 주택이 몇 채 이상, 두 채 이상, 두 채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같이 주택이 한 채여도 어떻게 소유했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한 경우에서 두 채 이상이거나 아니면 한 채여도 공동 소유한 경우가 해당이 돼요. 되는데 일단 일반적 경우는 이렇게 가요. 일단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요. 전국에 있는 주택 수를 다 합칩니다. 합치고 또 인별로 합쳐요. 인별은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요. 합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네, 6억. 그래서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전국에 두 채였다. 자, 두 채면 종부세 내요, 안 내요? 그죠? 모르지. 왜? 둘 채 합쳐서 일단 얼마가 넘어가야 돼? 6억. 보니까 5억밖에 안 돼요. 내요? 안 내요. 이때는 재산세만 내고 끝납니다. 종부세 안 내요. 근데 내가 가진 주택이 15억이었다. 그럼 종부세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얼마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아니지. 15억이면 6억 넘었잖아요. 6억 초과된 것만 낸다니까 얼마에 대해서? 그 나머지 그럼 9억에 대해서 내요. 9억에 대해서요. 항상 요 기준 금액이 초과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공식은 이렇게 돼요.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6억을 빼요. 왜 빼냐고? 그래 6억 초과된 금액이 나오지. 지금 아까 15억이면 15억에서 6억 빼면 9억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 뭘 하고 항상 얘를 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얘가 몇 퍼센트냐고요? 요게 현행법상 80%. 그럼 뭐 나오냐? 과세표준이 나올 것이고 자,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나왔어요. 나오면 곱하기 뭐예요? 세율. 똑같죠? 그럼 뭐가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 산출세액 나온다. 다 했어요. 끝. 대신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빼자. 뭘 빼자? 이미 낸 뭘 빼야 한다? 재산세를 빼자 이거죠. 빼내면 돼요. 내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납부할 금액 나온다. 다 한도는 전년도 금액이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가 세부담의 한도예요.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인데 그 결국은 별 의미 없죠. 그럼 6억이니까 6억 초과된 금액만 낸다. 대신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럼 뭐가 납니까? 과세표준 나오고 다시 곱하기 뭐예요?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중과세 뭐 빼고 재산세 빼내고 대신 납부한다. 얼마까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 된다. 끝. 이게 어찌 보면 계산 공식인데 실상 저는 계산 공식을 외울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큰 의미는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적은 이유가 얘 때문에 1세대 1주택 때문에. 보통 주택이 시험에 나면 거의 1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죠. 얘는 어차피 주택이 한 개니까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얘는 9억 원이에요. 9억 원. 자, 9억 원이 초과돼야만 과세가 돼요. 얼마 초과요? 9억 원이 초과돼야 과세한다. 그럼 얘도 이제 봅시다. 얘도 공식을 보면 얘는 자 똑같이 가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얼마 빼면 될까? 9억을 빼요? 왜요? 그죠? 9억 초과니까. 그죠? 9억 빼면 돼요. 근데 저희 법조문에 보면 한꺼번에 9억을 안 빼고 이렇게 빼게 돼 있어요. 3억을 빼고 6억 빼고 이렇게 둘로 구분돼요. 어차피 빠진 건 얼마입니까? 9억인데 한 번에 9억 안 빼. 이렇게 3억을 빼고 6억 빼고 두 번 뺍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처음 생길 때 얘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게 1주택이건 2주택이건 무조건 6억 초과했다고. 근데 이게 그
MB 정부 때 야야야 이건 법이 좀 웃기지 않냐 해갖고 1주택자는 혜택을 주자. 그래서 만든 게 9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의 공제를 더해주자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이제는 9억 초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억 공제가 더 있고 그 다음 똑같아요.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 몇 퍼센트? 80%. 그럼 뭐가 나오고? 과세 표준 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나왔어요. 그럼 뭐 곱하기 뭡니까? 세율. 그럼 뭐가 나오고? 산출세액이고 자 이제 이중과세니까 뭐 빼고? 재산세 빼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현재까지 차이점 뭐 있어요? 3억 원의 공제가 더 있다. 요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다만 이거 갖고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이게 좀 웃기죠. 그래서 여기서 혜택을 더 주자 해갖고 1세대 1주택자만 얘만 이런 혜택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 연령별 공제라고 해갖고 저 주택을 보유하신 분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 주택 보유하신 분 나이가 어떻게 얼마나 줘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0%. 둘째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나 더 공제해 주자. 근데 실상 이거 혜택 받는 분이 별로 안 계시다는 거지. 일단 공제해 있고 자 얘만 갖고 안 돼. 또 해주자 해서 또 뭐가 있냐면 장기 보유 공제. 주택이만 있어요. 장기 보유 공제해 주자. 그래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자. 그래서 첫째 5년 이상 보유했다. 얼마 공제? 20% 공제. 둘째 10년 이상 보유했다. 얼마 공제? 40% 공제. 여기까지. 자 해주고 끝. 이제 내게 하자. 납부. 단 전년도 금액이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 내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에만 있어요. 뭐가 있고 연령별 공제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장기 보유 공제 있는데 다음에 이 두 공제는요. 둘 다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내 나이가 60도 넘었고 보유한 게 5년 넘었다. 그럼 둘 다 되고 60은 넘었지만 얘가 안 됐다. 그럼 얘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럼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해당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왜? 내 나이가 60도 아직 안 됐고 5년도 아직 보유 안 했을 테니까. 근데 그나저나 저는 제 집이 9억이 안 넘으니까 해당이 없어요. 근데 9억이 넘는다고 하면 전 둘 다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혜택을 더 줘서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 이게 1주택에 대한 거. 보통 1주택이 시험이 잘 나는 건 이겁니다. 3억의 공제가 더 있고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주택가입니다. 자 교재 267쪽이에요. 자 1번 자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입니까? 6억 원이 초과된 자는 종부세를 낼 의무가 있다. 단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된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거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이제 2번에 이제 1번부터 나올 건데 얘네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는 빼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합산 배제 임대주택부터 쭉 나올 건데 그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270페이지까지 있을 건데 그런 주택은 빼고야. 그걸 다 빼고 남는 주택만 합쳐서 6억이 넘었느냐 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택이 10채라고 해도 10채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면 종부세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걸 다 빼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6억이 넘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빼는 거냐? 첫째 1번.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뭔 주택? 임대사업용 주택이에요.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였다 하면 그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럼 자 쉽게 제 집이 5개 있어요. 5개 현재 100억이야. 100억인데 한 채당 20억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첫째 주택이 임대사업용이에요. 그럼 얘는 뭐하고? 빼고 제외하고.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임대사업용 주택의 범위가 쭉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비둬요. 자 우측 페이지가 269쪽 갑니다. 두 번째, 자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에요. 기업번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주택이 사원용 주택이에요. 그럼 그것도 뭐하고? 빼고 제외하고. 그럼 저 지금 5개에서 지금 2개 제외했어요. 또 세 번째 니은 뭐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미분양 주택. 제가 건축업자인데 제가 져서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3채가 있네. 3채 다 빼는 거예요. 그럼 5개 다 제외했네. 그럼 100억에서 지금 5개 다 뺐으면 난 종부세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다 제외하는 거예요. 자 디귿번 자 끝에 뭐 있습니까? 디귿번 마지막 줄에 가정 어린이집 얘도 제외하고 1번 주택 시공자가 마찬가지예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미번 끝에 있어요. 연구원에게 제공한 주택. 비번 문화재 주택. 까지만 보면 돼요. 시효번부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시효번은 뭐 부동산 투자해서법 뭐 쭉 되는데 그건 다 됐고 어쨌든 앞에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부터 우측 페이지 어디까지 적어도 비읍번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임대사업용부터 어디까지? 비읍번까지. 그럼 그 주택들은 전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빼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얼마 초과가 돼야 돼요?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가 된다 이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271조로 바로 가봐요. 이제 계산 방법 가볼게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정 보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식 봐요. 기초공제 3억을 내고 얼마 뺀데 6억을 빼요. 그럼 기준금액 초과액이 나오고 거기다 뭘 곱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하면 과세표준 나오고 거기다 이제 다시 뭘 곱해? 세율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재산세 빼내야 되죠. 이중과세니까 그러면 납부할 금액 나온다. 얼마?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단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정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단 괄호 열고 세대원정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예, 고치게 183일 이상입니다. 1년 아니고 183일 이상. 걸어 1번에 4번 제출 보면 1년 돼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며칠 이상? 183일 이상입니다. 이상 거소를 둔 개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자의 거주자. 무슨 자라고요? 거주자입니다. 여기는 그 합산한 주택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다시 얼마 또 뺀다? 6억을 또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결국은 일반적 경우는 얼마만 빼면 끝나고? 6억. 1주택 얼마 빼고? 3억을 빼고 6억 빼고 이렇게 두 번을 빼서 계산하라 이거죠. 다만 끝에 거기다 이제 뭘 곱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끝에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이 돼요. 그럼 0이 된다는 것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즉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적어도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는 커야 한다 이거죠. 0보다 커야지 0보다 작으면 절대 과세가 될 일이 없어요. 적어도 0보다는 커야 한다고 합니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일반적 경우가 있고 1세대 1주택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다만 밑에 이제 괄호 2번 세대 요건은 됐고 맨 밑에 괄호 3번하고 맨 밑에 괄호 4번이 있을 거예요. 자, 두 개 묶어줄게요. 3, 4번 묶어줍니다. 자, 3번이 혼인이요. 4번이 동거봉양인데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아까 내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얼마가 초과돼야 한다고? 6억 초과고 주택이 한 채 얼마 초과고?
9억 초과죠.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접니다. 제가 집에 한 채 있는데 이 한 채가 현재 1세대 1주택이에요. 나 홀로 단독 소유한 주택입니다. 자, 기준 금액은 현재 저 집값이 얼마면 8억 원이에요. 8억 원. 자, 8억 원이면 자, 종합부동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8억 원이면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왜 안 낼까? 그치? 1주택은 9억이 초과가 돼야 돼요.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여인도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도 1세대 1주택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단독 소유한 상태고 얘는 아파트가 자 7억 원이에요. 그럼 얘도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항상 1주택은 얼마 초과? 9억 원이 초과가 돼야 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 둘이 좋아서 따단하고 혼인했어. 혼인. 뭐 했다고요? 혼인했어요. 하게 되면 이 집은 몇 개 돼요? 1세대 2주택이 돼요. 그 집에 주택이 두 채가 되니까 두 채 이상 된 거죠. 됐으니까 기준 금액이 바뀌어요. 얼마로 바뀌어? 6억으로. 그럼 저는 이제 혼인함과 동시에 뭘 내야 돼요? 종부세 내야 돼요. 얼마? 초과된 2억에 대해서. 얘도 뭘 내야 돼요? 1억에 대해서 내야 돼요. 왜? 원래 9억이었는데 합치면 6억으로 바뀌니까. 그럼 나하고 저 여인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종부세를 안 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팔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이혼하든가. 그럼 저희는 선택했어요. 뭐, 야, 헤어지자 그냥. 이게 낫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 때문에 졸지에 종부세를 내면 너무 억울하니까 혼인해도 몇 년 동안 봐준다 이거죠. 몇 년. 그게 앞으로 5년 동안은 봐준다 이거예요. 밑에 동거복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조건은. 그래서 혼인도 마찬가지고 동거복양도 마찬가지. 둘 다 항상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복귀해서 한번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는 혼인한 자별로 각각 어떻게 1세대로 본다 해서 각각 5년 동안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4번 자 보죠.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 기준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입니다. 과 1세대 구성하는 하는 넘겨서 경우는 합과 날부터 몇 년 동안이요? 마찬가지 5년 동안입니다. 동안 끝에 결국 어떻게 본다? 각각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혼인과 동거봉양은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각각으로 본다.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72쪽에 3번 세율과 세액가요. 1번.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0.5부터 2%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다만 가감한다 안 한다 가감할 수 없어요. 이 가감은 지방세 쪽만 가감되지 국세 쪽은 절대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왔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뺀다고? 재산세 빼는데 이제 우측 페이지 봐요. 2번인데 메뉴에 자 일단 읽어만 볼게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선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뭐한다? 해당 주택분 종부세에서 뭐한다? 공제한다는데 밑에 이제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 것도 없어요. 그냥 뭐한다? 그 산출세액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니까 빼자. 뭘 빼자? 재산세 빼자. 이렇게 가세요. 그냥. 그게 원래 공식을 외우면 완벽한데 저희 시험은 그 정도까지 안 나니까 그냥 재산세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일반적 경우 여기서 끝나죠. 끝났는데 다만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에 공제가 더 있대요. 그래서 1번 중간 밑에 있습니다. 무슨 공제 있어요? 연령별 공제. 그래서 나이가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에 피해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은 100분의 10 둘째 65세 이상은 100분의 20 셋째
70세 이상 100분의 30까지 각각 공제가 돼요. 두 번째도 있네요. 뭔 공제도 있습니까?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에서 기업번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역시 다음에 피해다른 공제를 적용한다 해서 넘겨보니까 박스 있죠. 첫째 5년 이상 100분의 20. 둘째 10년 이상 100분의 40.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제만 한다고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공제가 되고 또한 둘 다 항상 뭐도 가능해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결론 다 했네요. 이제 네 번째. 자, 세부 다음에 상한선. 자, 네 번째를 보면 트에서 얼마까지?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심할게요. 재산세 쪽은 금액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다 100분의 150이에요.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가 그 세부 다음에 상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거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주택은 어쨌든 일반적 경우는 얼마가 초과돼야 한다? 6억. 1주택 얼마 초과한다? 9억. 그 다음에 공정 비율 몇 퍼센트예요? 80%.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만 있는 거 있죠? 뭔 공제?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 보유 기간 공제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60 이상 몇 퍼센트?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까지 공제 가능하고 자, 장기 보유 5년 이상 얼마 공제합니까? 20%, 10년 이상 40%. 두 개는 중복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75쪽에 4절 토지인데 토지 내비둬요. 요거는 이제 주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내비둬요. 넘어갑니다. 277쪽으로 갈게요. 토지는 나중에 해보고 자, 이제 5절 부가와 징수로 넘어갈게요. 자, 이 종부세도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는 성립이 되고요. 자, 이제 세금 내는 기간은 언제부터냐?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요 기간에 내요. 요 기간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자, 토지분하고 앤드 요 기간에 주택분하고 두 가지를 내요. 그래서 토지분에 대한 거 주택분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이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는 방법은요. 원칙이 고지서입니다.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요. 고지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정부 부가가세. 재산세는 보통징수라고 했는데 이 명칭을 정부 부가가세 한대요. 무슨 과세? 정부 부가 과세한다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세가 가능해요. 원칙은 고지서가 원칙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얘만 좀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분명히 합산과세예요. 다 합산과세인데 누가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 합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니까 정부가 다 합산하는 거예요. 다 합산. 그럼 내가 가진 땅이 뭐 주택이다. 주택이 대한민국 시도요. 제 집이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이게 다 내 집이야. 몇 개에 전부 다? 한참 세요. 7개. 그럼 저는 몇 채? 7채. 그럼 정부는 내 집 7채를 다 합쳐서 계산해야 돼. 계산했어요. 그래서 고지서 왔어요. 이제 딱 왔어요. 저희 집에. 왔더니 종부세가 무려 6,200만 원. 오메.
왔다 이게 종부세가. 근데 이 종부세는요 특성이 고지서만 딸랑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아마 내신 분 알 거예요. 재산 목록표가 같이 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에 대한 지번하고 그 금액이 써서 같이 와요. 같이. 그 다음에 계산 근거표도 같이 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이상한 게 그 목록표 보니까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7채 중에서 실제 이 한 채 빼고는 얘 임대사업용이고 얘도 임대사업용이고 얘도 임대사업용이고 얘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고 얘는 미분양이고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얘는 문화재야. 그럼 이건 포함해서 제외해야 돼. 다 제외. 다 빼고 다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그럼 얘만 갖고 6억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따지는데 그나마 안 넘어 6억이. 그럼 결국 난 종부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갑자기 6,2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국가도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 왜 합산을 하다 보면 국가도 순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누가? 당신이 직접 와서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국가를 믿지 못하면 직접 신고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신고는 해야 돼요. 실제 요 경우라면 물론 안 내도 되겠지만 가서 이게 이렇게 현재 쓰이고 있다라고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 건데 자 보죠. 일단 1번 자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해서 재산세와 똑같다. 2번 납세지인데요. 요거 체크할게요. 자 지금 하고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야. 국세니까 항상 세무서가 되는데 일단 1번 자 개인 보셔요. 개인. 자, 뭘 준용한대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해서 결국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같은 거예요. 같단데 1번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 주소지에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주소. 다만 주소가 없다 그러면 어디요? 거소지 세무서가 됩니다. 다만 두 번째 비거주자는요. 자, 얘는 국내 주소 거소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하나만 생각하면 일단 누구 거주자만 본다면 어디입니까? 주소지 세무서. 그럼 대체 거주자가 그럼 뭐요? 자, 봐요. 이따 또 나올 건데 뒤에 가면 저희가 국세는 이 개인을 둘로 나눠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고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세에만 그래요. 국세에서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해. 국세에서만 구분합니다. 근데 거주자는 뭐냐? 이런 거.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게 원래 1년 이상이었다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국내 주소가 있던가 며칠 이상 183일 이상 뭐가 있다? 거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고요.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소 거소가 있으면 뭐가 돼요? 거주자. 그럼 반대 비거주자 얘는 뭐예요?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입니다. 또는 거소 같은 거 없는 자 이런 자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그래서 결국 주소 거소가 있으면 뭐가 되고 거주자. 없으면 뭐가 됩니까? 비거주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번 1번에 아까 거주자는 어디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 없으면 어디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어요. 어디에? 국내 사업장. 국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그럼 나와 있죠. 아까 두 번째 질문 어때요? 국내 원천 소득. 쉽게 월급 타는 곳이에요.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그 발생 장소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자, 넘겨서 두 번째 법인도 있어요. 법인. 자, 법인은 볼 거 없어요. 어디? 내국 법인 어디? 그 메뉴에 278조 가면 메뉴에 법인의 등기부상 어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어디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그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큰 3번 이제 부가징수로 넘어가죠. 자, 원칙 아까 얘기해 무슨 징수? 정부 부가가세. 즉 뭘 통해서 걷는 게 원칙입니까? 고지서에서 1번. 자,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단 2번 예외 신고 납세에 되어 있죠. 1번 정부 부가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뭔다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가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우측 네 번째 가산금인데 이 가산금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